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미세먼지 폭풍이 몰아치는 2024년 3월 3일입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3월. 여러분 이제 1년에 6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우린 이렇게 숫자만 하나씩 밀려나가는 어제와 똑같은 지친 아침을 생각 없이 체념한 듯이 맞이하면서 죽음을 향해 다가가겠죠. 오늘 미세먼지가 아주 장난이 아니더만요. 출근하는데 저희 강변북로를 타면서 제가 이 밤섬과 마포대교 즈음에서 이런 햇빛이 쫙 내리쬐는 그거를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말짱 꽝입니다. 먼지 폭풍이 몰아쳐서 말짱 꽝이었고 지난주에 저는 무얼 했느냐.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예고해드렸었죠. 듄 파트 2를 보고 왔습니다. 듄 티모시 샬라메가 나오고 젠다야가 나오는 아주 요즘 세간의 핫한 영화지요. 듄 파트 2를 개봉하자마자 보고 왔어요. 아이맥스로 보지 않았고 그냥 일반에서 봤습니다. 왜냐면 아이맥스로 예매를 하려고 하다가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오펜하이머를 아이맥스로 보고 싶어서 아이맥스의 사람들이 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봐야지 하다가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고 제가 영화가 없어져가지고 제가 못 볼 뻔해서 진짜 막차를 타고 그냥 일반관에서 본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이맥스 맥스 지금 이제 8살이고 4월 달에 생일 지나면 9살이 되는데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아이맥스가 아니겠죠. 맥스 고양이는 이제 어엿한 초딩 맥스,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지금 지났습니다. 아무튼 아이맥스로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았다. 감동적이었다. 일단 소리를 꽝꽝 듣는 게 정말 재미있기 때문에 이 듄 웬만하면은 영화관에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실 영화관에서 보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운드 때문이지요, 거의. 특히 그게 차이가 엄청 극명하게 나뉘던 것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매드맥스에서 맥스 이름을 따왔다시피 하는 만큼 좋아하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그거를 영화관에서 칼라판 한번 보고 흑백이 아니죠. 블랙 앤 크롬입니다. 크롬. 백이 아니에요. 블랙 앤 크롬판으로 영화관에서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2번을 보고 나중에 집에서 한 번 더 봤는데 그게 집에서 볼 때는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뭔가 사막에서 쇠들이 부딪히는 그런 영화들 특인가? 매드맥스는 음악을 누가 했지? 매드맥스 OST 맞아 저거 저거 아저씨가 엑스라지 아저씨가 했죠. 정키 엑스라지 맞죠? 정키 엑셀 맞아 이 아저씨도 그렇고 이 한스 짐머 아저씨도 그렇고 그 쫑쫑쫑 하잖아요. 쫑쫑쫑 하고 이 영화에 나오는 사운드들도 아주 거대한 그런 사운드들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화관에서 진짜 귀가 아프기 직전까지의 음량으로 밀어붙이는 음압 그리고 이 서브우퍼가 땅을 흔들어주는 그 맛 그게 있어야 좀 맛이 나는 영화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극장에 걸려있을 때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듄 파트 2를 보시려면은 듄 파트 1을 보셔야 합니다. 대뜸 가면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보실 수 있어요. 그 터미네이터 2 같은 거는 1을 안 봐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듄 파트 2는 그 1을 보셔야 1에서 이제 자 이런 세상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한 다음에 끝났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애플 TV 그 유튜브 여기저기서 돈을 내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 얼른 보러 가세요. 그래서 듄이란 무슨 이야기냐? 스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주 주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듄은 라는 사람이 에서 태어났는데 랑 싸움이 나요.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와중에 아니 이럴 수가 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니 하필이면은 또 맙소사 이럴 수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트 2에서 하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러고 끝이 나요. 그래가지고 아씨 미치겠다. 아라키스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듄 파트 3에서 3년 뒤에 보러 오세요 하고 끝나는 영화입니다. 너무 스포를 많이 해드렸나?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모래벌레 빵야빵야 이야기라는 것이고요. 거기 모래벌레가 아주 귀엽죠. 모래벌레가 나오는데 아주 귀엽고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게 있나? 그냥 스포를 하지 않고 뭘 말씀드릴 것도 없고 좀 그냥 느낀 점 굉장히 서구 제국주의의 그 입장에서 그런 컨셉이나 역사적인 그런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것이 아주 많이 보여서 약간 좀 재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냥 이제 그런 거죠. 사람들이 또 이게 서기 한 만 몇백 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이 지난 다음이죠. 근데 그때의 세상을 상상할 때도 결국 우리가 상상이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지금 인간들이 생각하는 미래 그거에 대한 재미있는 상상력 이런 것들도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고 좀 반칙 같은 게 있죠. 설정상 이 듄 세계에서는 인류가 한바탕 이미 인공지능과 최첨단 문명에 한번 뜨거 하고 데인 다음에 망할 뻔하다가 다시 이제 인류가 번영한 시대라는 설정이라서 그래서 철저히 그런 인공지능과 첨단 이런 거 로봇 기기 이런 거를 좀 사용을 배제한다는 입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설정을 해놓은 것 자체가 약간 만년 뒤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이거 괜히 뭐 이렇게 이런단다 저런단다 했다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깔아놓고 가자. 제한을 두고 가자. 그렇게 좀 설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재밌습니다. 저는 이 듄 세계관에 아주 푹 매료되었고 그리고 스타워즈들이 고전이잖아요. 그래서 레고 같은 것들도 스타워즈 레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솔직히 듄 디자인이 더 저는 좋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비교하기엔 좀 미안하긴 한 게 스타워즈는 1970년대에 나왔죠? 그리고 이건 2024년에 나온 영화니까 1대1로 비교하긴 그렇지만 스타워즈보다 듄에 나오는 그런 기기들과 건물들과 또 뭐가 있어 아무튼 디자인이 좀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고에서 듄 시리즈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현대의 고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듄 파트 2 보러 가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립니다. 팁. 우리 뭐 마실 거 사가시거나 뭐 콜라나 팝콘 이런 거 사가시잖아요. 듄 파트 2를 보러 가실 때는 여기가 어쨌든 사막 배경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부족해요. 물이 굉장히 부족해서 영화를 보면서도 굉장히 이 목마른 기분이 들고 수분 보충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온 음료류, 포카리, 뭐 토레타, 게토레이, 파워에이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파워에이드, 마운틴 블라스트를 특별히 사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더 즐거운 영화 경험이 되실 수 있어요.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파워에이드, 마운틴 블라스트를 한 병 사가셔서 보시면은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리산 알 가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산 알 회원 가입의 줄임말이거든요. 리산 알 회원 가입이란 리산 알 이게 저희 아라키스어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멤버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멤버십 회원 가입 리산 알 가입은 멤버십 가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일바라기 멤버십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일바라기 멤버십은 월 990원에 지금 화면에 채팅창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일바라기 배지와 맥스 이모티콘 그리고 귀여운 백제 미소티콘 등등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올려드리는 자료들도 간혹가다 올려드려요. 이렇게 너무 그걸 기대하고 하시진 마시고 올려드리는 자료들도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요일바라기 프로 멤버십이 또 있습니다. 프로 멤버십은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위한 멤버십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 음악 뭐 팁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음악을 보내주시면은 피드백을 해드리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프로 멤버십을 가입하시고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손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질문도 해주시고, 그거 피드백 서비스도 부담 없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외쳐볼까요? 리산 R 멤버십 가입! 요일바라기 멤버십 가입하실 수 있고요. 아, 그러네. 그 리산 R 가입을 하고 나면은 리산 R 로그인도 할 수 있군요. 그리고 리산 R 로그인을 하시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다가 특히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웹브라우저라면은 꼭 리산 R 로그아웃을 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 듄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아주 상세하게 스포를 최대한 피해가면서 내용도 다 알려드렸고, 보러 가실 때 꿀팁 파워에이드 마운틴 블라스트 사가시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뭐 영화를 봐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네. 근데 요즘 영화관을 코로나 때 이제 다 안 가고 막 그러다가 오랜만에 다시 조금씩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곤 하는데, 아니 요즘에 영화관 예매를 하려고 하면은 무슨 이렇게 관들이 이것저것 관들이 엄청 많더만요. 그냥 뭐 2D, 3D, 뭐 4D 그냥 그게 아니고 무슨 킹왕짱 돌비, 뭐 무슨 돌비도 무슨 뭐 짭돌비가 있고 찐돌비가 있고, 무슨 뭐라 그러더라? 그 남양주 저기 그 뭐지? 무슨 돌비가 뭐 짱이고 뭐 엄청 그런 게 나눠져 있더만요. 그리고 또 맞아. 무슨 식사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관인가? 그 식사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들어가기 전에 밥을 준다는 건가요? 그 식당이 있던데? 식당관도 있고, 뭐 리클라이너관도 있고, 침대관도 있고, 템퍼 매트리스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들이 한 이제 뭐 영화가 15,000원이라고 하면은 뭐 2만원 이러면은 한번 해볼까 싶은데 막 100만원 막 500만원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뭐 할 건 아니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런 건 제가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영화값이나 내리지라고 하셨는데 뭐 사실 근데 이 물가가 다 오른 이 세태, 그리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를 보러 오는 습관이 없어지고 OTT 세상이 일어나고 하니까 단가를 올려서라도 좀 뭐 이거를 맞춰야 될 수도 있겠죠. 영화를 우리가 비싸게 주고 보면은 그 영화 만든 사람들에게도 그게 돌아가려나? 뭐 이해는 됩니다. 물가가 요새 국밥이 다 10,000원을 넘기는 시대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영화값을 그냥 이렇게 땅 해놓고, 사실 버거킹 햄버거처럼 됐거든요. 그러니까 버거킹 햄버거가 요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 값을 주고 먹으면 호구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팀 멤버십이라든지 OK 캐시백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은 버거킹을 항상 반값 정도로 먹을 수 있는 쿠폰들이 있어서 그거를 무한으로 뿌려서 그게 사실상 정가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관들도 요새 보면은 뭐 여기저기서 뭐 저기 통신사 저것도 되고
영화 뭐 1+1, 뭐 50% 할인 뭐 해가지고 저도 그냥 늘 영화 보러 가야지 하면 8,000원 이렇게 주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걸 챙기지 않는 호구들의 돈을 털기 위함인가? 참 세상 모든 것이 다 비싸져 가지고 아주 살아가기 힘든 날이지만, 근데 리클라이너관, 침대관 이런 거, 그 공간을 더 이렇게 좋은 상영의 그 이렇게 뭐야,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영화 그런 거를 좀 깔아주면 안 되나? 예술봉관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영화관에 침대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건 뭔가 이게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화장실관 이런 것도 그럼 만들면은 화장실관, 뭐 목욕탕관도 냉탕관, 온탕관, 열탕관, 사우나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할 거면은 아주 끝까지 가봅시다. 코리안 그 시어터의 그런 저력을 세상에 보여줄 다 사정이 있겠죠. 영화 극장들도 장사 안 되고 뭐 할 텐데, 그러면 오히려 이 음악계도 이거를 배우는 건 어떨까요? 배워보는 거. 디너쇼 같은 거 하잖아요. 디너쇼를 좀 더 확대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더 많은 이 언더그라운드 공연장 혹은 페스티벌, 아예 페스티벌에 스탠딩이 없이 그 식탁을 쫙 깔아놓고, 아니면은 침대, 그 템퍼 침대 공연장 할 수 있잖아. 우리 음악도 할 수 있잖아. 음악이라고 못할 게 없죠. 아, 음식을 먹으면서 연주를 하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리클라이너에 앉아서 연주하기. 그렇지. 그 연주라는 게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서서 혹은 뭐 이렇게 대충 걸터 앉아서 이렇게만 하라는 법이 없죠.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이 요즘 굉장히 다양해졌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은 OTT나 뭐 이런 스트리밍 뭐 이런 것들과 아무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운드라는 점에서 가장 그게 존재의 의미가 계속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연장이 계속 있고 공연에 가는 그 의미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듯이 영화관도 그런 비슷한 이유로, 뭐 사실 화면도 그 애플 뭐 비전 프로 뭐 메타 퀘스트 뭐 이런 거 하면은 진짜 이 시야에서 왕 크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역시 사운드 경험이 가장 이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어렵다. 그 정도의 사운드 경험을 갖기가. 그게 되려면은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가 되면은 좀 자동차 안에서는 소리를 그래도 꽤 크게 틀어도 그 방음 차음이 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형 감상 수단으로는 이제 자동차가 앞으로 영화관을 좀 위협할 수 있을 것 같고, 자동차 극장이 아니라 극장 자동차인 거죠. 그럼 이제 CGV에서 또 자동차관 해가지고 건물 안에다가 자동차를 다 들여놔요. 그래서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관 안에다가 자동차를 한 100대 정도 넣어놓고 영화 보는 용도로만 써.
자동차 극장이랑은 다르죠. 자동차 극장은 우리가 우리 차를 가져가서 그리고 화면이 그냥 공용으로 보는 그 스크린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 극장, 극장 자동차관 하면은 차 안에 있는 그 스크린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다들 자동차에 들어 앉아 있고, 그거 몰고 나가면 어떡하지? 그럴 일은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것도 될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해봐야 미래 세계에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듄 파트 2를 보고 왔고요. 강추드립니다. 듄 파트 1도 보시고 까먹으셨으면은 한번 다시 보고 가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언젠가 이게 벌써 영화관에서 보신 분들은 3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 까먹어가지고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다시 구입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아주 기억이 생생하고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을 곡은 듄 OST에서 가져왔는데요. 듄 음악을 한스 짐머 선생님이 했다고 하죠. 그 한스 짐머 선생님이 다른 영화 뭐 이런 거 다 하네 하고 나 듄 할 거야 해가지고 듄 음악 작업만 했다고 하고요. 그 일생일대의 소원이었대요. 듄이 영화가 된다면 내가 음악을 해야 한다라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고전 명작이었다, 소설책이. 그런 그 한스 짐머 선생님의 열정이 담긴 듄 OST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양, 인사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이 하나양 얼굴에 침을 뱉는다면 어떡할 것인가요? 정말 불쾌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만약 상대가 마사이족이라면 하나양도 상대 얼굴에 침을 뱉고 반갑다고 하세요.
듄 OST에서 쓰레기 앤 사운드의 새드송 듣고 왔습니다. 이 침을 뱉어서 인사하는 문화, 이렇게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 동네에서 자기 몸의 수분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거, 엄청난 호의의 표시이죠. 그리고 이 모래 바람이 확 불어오는 이 소리와 함께 이 반복되는 리듬, 강하고 반복되는 소리는 모래벌레를 화나게 해요. 모래벌레 바로 오죠. 중간에 딱 멈췄다가 모래 폭풍 확 오는 소리 딱 나올 때 아주 감동적이고, 쓰레기 앤 사운드는 그 한스 짐머의 다른 이름, 문바라고 하죠. 제 친구인데 문바가 개인적으로 만들던 실험적인 현대음악 프로젝트이고, 벌써 10년 전 음악이네요. 이것도 쓰레기 앤 사운드의 새드송을 듣고 왔고요. 듄 OST, 진짜 듄 OST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듄 OST. 자, 음악 듣고 오도록 하지요. 듄 파트 2 OST 중에서 한스 짐머가 작곡한 다루드의 샌드스톰 듣고 왔습니다. 왜 자꾸 영화보다 OST가 먼저 나온 것 같은 느낌이죠? 라고 하셨는데요. 원래 그 영화에 그 기존 곡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는 거의 대부분 기존 곡들을 가지고 음악을 사용하곤 하고, 그렇죠. 이 듄 파트 2에서도 이 샌드스톰이 딱 흘러나오는 장면, 그 이제 스포 때문에 제가 어떤 장면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샌드스톰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이 3분 몇 초짜리 라디오 에딧이 있고, 이 원곡 오리지널 곡이 7분 27초짜리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7분 27초짜리로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라디오 에딧은 중간에 그 사람을 애타게 만드는 그 빌드업이 너무 댕공 잘려 있어가지고 이 오랜만에 원곡을 전체 다 들어보니까 역시 명곡은 명곡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영화에서도 이 7분 27초 동안 이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휘몰아치는 이 모래 폭풍과 스파이스의 이 향연, 그것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사연 보내주실 주제는 영화, 지난번에도 영화 소개 이런 거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영화 자체보다는 영화와 관련된 추억 이야기, 그런 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beef.net, vef.net으로 보내주시고요. 영화와 관련된 추억, 뭐 추억이라는 게 꼭 무슨 사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인상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영화와 관련된 음악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자유롭게 영화와 그 주변의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 지난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연 주제는 재미있게 본 영화와 다큐 소개였었지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요들송 없습니다. 오늘 요들송 없고, 왜 없느냐? 월 초에는 제가 그 한 달 동안 들은 곡들을 일단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때부터 요들송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대신 사연 아주 알차게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델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그 지난주 사연이 늦게 도착해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물건 자랑 사연을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델로님의 사연. 저에게 자랑할 물건이라 함은 역시 자동차입죠. 저는 제주에 온 지 8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장점도 단점도 많은 섬이지만 저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부분에 한해서는 다소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가용이 없는 제주는 끝없이 고통받을 장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주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주에서는 자가용을 타죠. 근데 그 넓은 대륙, 도로가 이렇게 넓고 그런 대륙에서는 자가용 대신에 커용을 탄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하신 사실일 텐데, 다 이게 사람들이 자가용만 타는 사람들은 커용을 언제 타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용도에 따라서 커용을 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또 있다는 거. 다시 사연으로, 자가용이 없는 제주는 끝없이 고통받을 장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제 회사와 집은 얼추 5km 정도 되는데요. 다른 지역에서야 겨우 5km지만 제주에 한해서는 결코 가벼이 볼 거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내버스 배차 간격은 보통 50분에 가깝습니다. 물론 공항이나 시청 같은 거점에서 출도착하는 버스는 생각보다 배차 간격은 생각보다 잦지만서도 그런 버스는 드물고 보통은 50분 내외이지요. 게다가 여기서 환승까지 추가한다면 환승 횟수당 거의 30분씩 늘어나는 건 일상이지요. 차를 산 후엔 그런 엄청났던 이동시간들이 20분 내외로 줄어들어 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제주도 전 지역의 접근성 덕분에 너무 행복해져 버린 것입니다. 덧붙여 차를 사면서 가능해진 다양한 경험 역시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주도 전역에 대한 접근성이 생기니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더군요. 차가 없던 시절에 제주 도처에 뿌려진 절경들은 그저 남들 인스타에나 올라오는 무언가들이었지만 이제 차가 생기니 직접 씹고 뜯고 맛볼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 해볼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더군요. 식도락으로 여기저기 들러도 보고, 물론 수제비랑 칼국수는 서울만 한 데는 없었습니다. 미친 척하고 스윙 댄스에도 빠져보고, 좋아하는 영화 OST를 들으며 드라이브도 해보고, 가시거리가 채 10m도 안 되는 산 중턱을 온갖 라이트를 켜고 횡단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제주에서 7년 지내며 경험한 것보다 차가 생긴 후 1년이 더 많은 경험을 하였으니 말을 다했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겪다 보니 어느덧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쫄아있던 인생관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낭만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달까요. 반면에 그럼으로써 제주에 대한 한계도 체감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가로치고 혹은 제 회사의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안에 육지 탈출을 갈망하게 됩니다. 자동차로 여기저기 가보고 가볼 때 다 가보다 보니 저쯤 지나면 웬만한 데는 다 가보고 해볼 건 다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새 주말이 오면 어딜 갈까 뭘 할까 하는 궁리를 해보지만 결국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묻어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던 저조차도 고민해보면 새로운 곳이 드물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걱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없습니다. 분명 차 사기 전에 저와 산 후의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 그게 좋습죠. 이것이 제가 제 차를 참 잘 샀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카푸어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저 적당한 차 몰고 다녀요 유유. 다소 난잡스러운 글이긴 한데 요일반님도 드라이브가 취미시니까 무슨 말일지 이해하시리라 믿고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홍길길 하고 추천곡으로 작년에 차 안에서 가장 많이 들었다고 추산된 도미닉 파이크의 모나리자를 추천합니당당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연이 또 왔네요. 그쵸. 이 자동차라는 것이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그런 그 자유로운 느낌, 그걸 제공해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 문명의 가장 큰 발명품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시속 100km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개인이 그게 참 신기한 일이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이 차는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결국 부동산을 의식 주 중에 주가 부동산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인데 뭐 월세, 뭐 전세, 내 집이 아닌 그냥 그런 곳 혹은 뭐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공간 그런 것에서 이제 내 차를 탔을 때 그럴 때는 진짜 뭔가 혼자서 딱 그 안전하게 이 나만의 공간을 즐길 수 있다는 그 자유로움도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든 이런 도로라든지 뭐 어디 놀러 가서든지 어쨌든 나의 공간이 딱 있다는 거 그게 주는 그 안정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이렇게 제주처럼 이런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서는 진짜로 차가 필수품이죠. 미국 같은 거죠.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차를 필수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장 보러 갈 때도 장 보러 차 타고 200km만 갔다 와야겠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더더욱 자동차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경험이 굉장히 달라지겠네요. 차 저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운전을 추천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또 운전하면은 불편한 점도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자신의 그 성향에 맞춰서 또 타는 것이고 이 돈이 진짜로 차는 사자마자 진짜 자산의 가치가 감가가 팍팍팍 시작되고 그냥 돈이 없어지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이 차에서 즐거움과 그런 자유로움과 이런 걸 얻을 수 있는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본인의 그 돈벌이에 맞는 차를 사는 게 좋지요. 그 카푸어가 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데 그 유명한 카푸어 중에는 아니시 카푸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반타 블랙을 독점권을 주장하기로 유명한 그 예술가이지요. 근데 얼마나 차에다가 본인이 감당하지도 못할 돈을 많이 썼으면은 이름이 아니시 카푸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무리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무력이 생기고 독점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차는 본인의 그 능력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에서 잘 사시면은 얼마나 좋은 문명의 이익일지. 마무리를 못 짓겠네. 다음 사연입니다. 전진김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재미있게 본 영화랑 다큐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펜하이머, 테넷, 덩케르크도 재미있게 보았고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장고 분노의 추적자, 퓨리,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과속 스캔들도 정말 재미있게 봤었고 심지어 다큐도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뿐만 아니라 디스커버리에서 방영한 미스 버스터즈 한국명 호기심 해결사, 맨 vs 와일드 한국명 인간과 자연의 대결, 고스트랩, 슈퍼 트러커스 등등 너무나도 재미있게 본 것들이 많아서 추천하는 것이 꽤나 힘이 드네요. 이렇게 추천하시면 됩니다. 그냥 전부 다 추천하시면은 알아서 다 볼 수 있죠. 제가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스톰 체이서즈입니다. 이 다큐는 토네이도를 찾아다니면서 연구하는 기상과학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토네이도가 지나갈 예상 경로에 촬영 및 관측 장비를 가져다 두어서 토네이도의 내부를 관찰하고 멀리서도 레이더 등을 이용해 관측을 진행하다가 시청률이 좋았는지 아니면 다른 과학자나 기업들에게 후원을 받았는지 사용하던 차에 달린 장비가 점점 좋아지더니 나중에는 차를 장갑차처럼 개조해서 토네이도 예상 경로에 관측 장비를 두는 것이 아닌 직접 차를 몰고 토네이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관측을 하고 촬영 등을 하는 그런 다큐입니다. 정말 방직감 넘치고 재미있고 흥미있는 다큐 중 하나였어요. 추천곡은 요일반님이 좋아하는 인생 영화인 복면달호의 OST 2차선 다리입니다. 하려다가 한 번 꺾어서 추천 다큐가 스톰 체이서이니까 코요테의 스톰을 할까 하다가 말고 다시 확 틀어서 루카스 앤 스티브라는 네덜란드 DJ들의 노래인 퍼펙트 피처링 해리스입니다. 요일반님께서 특별상을 받으셨던 크리스 말로인 JB 신바람 리믹스에도 들어가 있던 아하의 Take On Me를 샘플링한 노래인데 빠르지 않은 잔잔한 스피드의 Take On Me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니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며 솔라와 함께 태양만세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음악이라 추천하는 것이어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제 사연 이야기 후 부분에서 전자장비가 많은 요새 차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전기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바퀴 달린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10분 공감되더라고요. 하고 추천곡 결국 루카스 앤 스티브의 퍼펙트 피처링 해리스 보내주셨습니다. 저랑 굉장히 취향이 맞으시네요.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이긴 하지요. 오펜하이머, 테넷 제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본 것들이 오펜하이머, 테넷, 바스터즈, 장고, 과속 스캔들, 미스 버스터즈, 맨 vs 와일드를 봤네요. 사실 이 시네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서로의 영화력을 측정하려는 그런 눈치 싸움 같은 게 일어나곤 하거든요. 특히 제가 다니던 대학원은 예술대학원이고 영화 전공이 저희 전공 옆에 있었어요. 같은 대학원 안에. 그래가지고 이런 수업 같은 걸 듣다 보면 굉장히 시네필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제 시네필에게서 탈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충 그래도 그냥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대답. 저 쿠엔틴 타란티노 좋아해요 하면 좋죠, 재밌죠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은 진짜 무적의 답변이 있어요. 어떤 시네필 선생님들께서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혹시 요일반님은? 그러면은 저 다크나이트 좋아해요 하면은 그러면은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너무 심도 있는 그런 영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시네필에게 붙잡혔다 하면은 저 다크나이트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뭐 이제
오펜하이머, 테넷 이런 것들도 무난한 답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추천해주신 스톰 체이서즈 이거 보니까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인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왜 많이 봤냐면은 학교에서 그 방학하기 직전에 시간 좀 남을 때 그때 영화들 틀어주곤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들 중에서 토네이도인가? 이름이? 트위스터 맞나? 트위스터 맞네요. 트위스터라는 그 영화를 맨날 틀어줘가지고 맨날 봤거든요. 맨날 틀어주진 않고 맨날 보진 않았지. 방학하기 직전마다 틀어줘가지고 방학하기 직전마다 봤는데 그 토네이도를 연구하는 기상학자들이 막 차 타고 다니면서 토네이도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가지고 그거를 연구하려고 막 장비들을 날개 달린 장비들을 토네이도 안으로 다 날려버려가지고 걔네가 센서로 보내주는 값을 막 받아하고 막 그러다가 벌어지는 우당탕탕 좌충우돌 이야기인데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근데 토네이도 관측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뭐 그렇겠지요. 근데 이제는 그때는 토네이도가 막 이렇게 불어올 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막 도망치기 바빴거든요. 근데 스톰 체이서즈에서는 이 말씀해 주신 걸 보아하니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가 직접 차를 몰고 장갑차 같은 거를 몰고 들어가서 관측도 하고 할 수 있다니 참 역시 기술의 발전과 세상이 참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네요. 전부 다 체크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다리 2차선 다리 너무 명곡이죠. 추천곡 로카스 앤 스티브 곡을 추천해 주셨는데 2차선 다리로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자, 원래 처음 말하는 게 처음 생각해서 나오는 게 진심이에요. 자,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 닉네임 묵은지 광어초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요새 핫한 영화죠. 파묘. 개봉일에 보고 3일절에 한 번 더 봤어요. 정말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공포 영화라기보단 민속적 살풀이에 가까운 영화라고 생각해요. 파묘의 원래 가제가 한국의 미이라였다고 하더라고요. 장재현 감독님의 영화 중에 검은 사제들은 검은 돼지가 될 뻔했고 사바하는 고스트가 될 뻔했는데 셋 다 지인들이 지어줘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잘 만드는 것과 영화 이름을 잘 짓는 건 다른 재능인가 봐요. 그래도 감독님이 남의 말을 잘 들어서 다행입니다. 하고 밑에 또 추가로 보내주셨어요. 이 아래로는 소리 내어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괄호치고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 이슈 하고 보내주셨는데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일반님. 저번 시즌 꿈깨는 라디오부터 몇 년째 챙겨 듣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요즘 라디오를 들으며 요일반님이 좀 지쳐있나 싶어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네요. 만약 요즘 우울하거나 무기력함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시대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눈박이 세상에 두눈박이로 태어난 숙명 같은 것이죠. 아무튼 아무쪼록 요일반님이 원동력을 회복하길 바라며 응원의 말을 남기고 싶었어요. 늘 재밌는 컨텐츠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까지 써주셨네요. 추천곡은 샤이니의 세틀라이트. 제가 오히려 지난 시즌 혹은 작년 거의 이제 딱 1년이 다 되어가죠. 그때보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 코로나의 후유증과 이 망가진 저것으로부터 회복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은 또 이제 아주 특별한
좋은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 굉장히 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금 아주 정돈되고 괜찮은 상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걱정을 해주셔서 정말 감동적이네요. 역시 이 우리 요일바라기들은 이렇게 서로를 생각할 줄 아는 요일바라기,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프로젝트, 그것이 어떤 것이며 그것의 효과는 어땠는지는 이것을 다 마친 다음에, 제가 임상을 마친 다음에 그 효과와 그런 소개 이런 거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으면은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건 있습니다. 지치진 않았는데 라디오 하기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추워서 작업실에 있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 정도의 이슈라고 할 수 있고, 사연으로 돌아가서 파묘를 여러분들 그 고양이를 함부로 파묘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함부로 입양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입양을 했으면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함부로 파묘하지 마시고, 이렇게 파묘하는 이야기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보러 가시는데 보시고 느끼는 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묘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무서운 영화라기보다는 민속적 살풀이에 가까운 영화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지만, 그리고 좀 평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흥미진진한 그런 스릴러스러운 그런 영화이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공포와 스릴러가 좀 다르잖아요. 공포는 으이 무섭지 이렇게 하는 게 공포고, 스릴러는 이제 그 우리가 찡낑 하다가 어떡하냐 하다 하는 게 스릴러고,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공포는 저는 싫어하고 스릴러는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저씨가 되고 나니까 체력의 문제겠죠. 웬만하면 그 찡낑 하는 그 긴장도 이제 피곤해서 좀 스릴러도 기피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그 스릴러의 한계점, 이제 지금 상태에서 제가 볼 수 있는 스릴러의 한계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찡낑 쓰러지셨다고요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고, 거기에 이제 구급차가 올 수 없어서 업고 병원까지 달려가는 그런 찡낑. 그 정도가 저에게 한계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나이 들면은 다 이렇게 돼요. 나이 얼마나 먹었다고. 굳이 그렇게 돈 내고 마음을 졸일 필요가 있을까?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릴러죠. 여러분 10년 뒤에 뭐가 돼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항상 이렇게 찡낑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은 더더욱 찡낑이고, 회사를 다니는 여러분들도 이 회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릴러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제 뭐 대출도 영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도 사시고, 그 찡낑함을 회사가 망할지 내가 망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걸 즐기시든지 하시고,
어쨌든 그 자동차와 대출 이런 것들은 본인의 분수에 맞게 무리하지 않게 항상 자산과 이런 그 인생 자체가 위험을 피하는 확률 게임이에요. 똥 피하기 게임이라서 위험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이 인생 역전을 노리는 것보다 그게 더 좋습니다. 인생 역전을 노린다는 말은 인생이 역전 당할 수도 있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인생 꿀팁 알려드리고 파묘 이야기 하다가 아무튼 파묘의 원래 가제가 한국의 미이라. 이거 굉장히 이랬으면 저는 봤어요. 한국의 미이라였으면은 뭔가 막 백제 고분에서 나온 그런 문화재 이야기인가 해가지고 봤을 텐데 파묘가 돼서 찡낑찡낑 무서워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아마 볼지 안 볼지 아무튼 재밌다고 합니다. 묵은지 광어초밥님의 추천 영화 파묘 사연 들어보았고요. 한국의 미이라 전설의 고향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전설의 고향이 진짜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런 건 TV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게 아마 그 토요 미스터리랑 전설의 고향이 제가 어린 시절에 그 TV에서 해준 무서운 거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그 파란색 조명을 쓰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공중파, 전파, 이 공공의 것 아니겠습니까? 전파는 그런 데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걸 왜 보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 좋아요. 하긴 뭐 신체적,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뭐 술과 담배 이런 것들도 사람들은 많이 하곤 하니까 그게 인생인 것이지요. 자, 무서운 영화 반대합니다. 닉네임 R 대문자 R 소문자 L 쟁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재미있게 본 영화와 다큐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지만 최근에 본 영화를 적어보겠습니다. 슬펐던 영화, 재미있게 본 다큐, 생각이 많이 들었던 영화 이렇게 세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펐던 영화는 샬롯 웰스의 애프터 선인데요. 이 영화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이거 보고 레알 조인성처럼 주먹울음하면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궁상 떠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정말 비행기 화장실에서 와다닥 울고 나올 정도로 슬펐습니다. 폴 메스컬이라고 떠오르는 아일랜드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아버지 연기를 정말 잘하고 딸 역할로 나오는 프랭키 코리오도 정말 귀엽고 연기 너무 잘합니다. 아빠와 딸이 튀르키예 여행을 하는 스토리인데 영화라기보다는 다큐 느낌에 가까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연출, 스토리, 연기가 삼박자가 딱 맞아서 저의 심장에 삼중 싸대기를 날리더군요. 스포가 되기 때문에 울었던 포인트 말할 수 없지만 아빠와 같이 갔던 마지막 여행을 회상하게 되는 영화인데요. 재개봉하게 되면 꼭 영화관에서 휴지 꽉 들고 가서 보고 싶습니다. 감독의 첫 장편 영화인데 명장의 스멜이. 두 번째는 재미있게 본 다큐. 두 번째는 캡틴스 오브 더 월드라는 축구 다큐인데요. 아시안컵이 끝나고 넷플릭스가 제 알고리즘에 추천하더군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재미있어서 러닝머신을 매일 1시간 반씩 뛰면서 같이 봤습니다. 일단 다큐 내용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나라 주장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월드컵 이야기를 해주고 경기 장면도 같이 나오면서 다큐가 진행됩니다.
세계의 축구 스타들이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본인들의 월드컵 우승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모습을 보는데 참 월드컵 치열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월드컵 우승을 간절히 원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큐를 보면서 한 가지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경기에서 패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한국 분량이 너무 조금 나와서 그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튼 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넷플릭스에 있는 캡틴스 오브 더 월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생각이 많이 들었던 영화. 세 번째는 지금도 아마 상영 중인 영화일 텐데요. 바로 추락의 해부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여운에서 못 벗어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한 사람의 추락을 샅샅이 해부하는 영화입니다. 처음부터 주인공의 남편이 추락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추락사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재판하는 영화인데 남편의 자살인지 아니면 집안에 있던 아내의 타살인지 밝히는 법정 재판이 메인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한 20분 졸았습니다. 근데 잠깐 좋은 뒤로는 집중력이 확 올라가면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 눈을 반짝이면서 봤습니다. 주인공 산드라 연기가 진짜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모호나 연기가 정말 돌았고 모호한 연기가 정말 돌았고 더 대단한 건 그 영화의 보더콜리 강아지가 기절하고 죽어가는 연기를 합니다. 진짜 강아지 오스카 노미네이트 되는 건가? 이러면서 봤습니다. 아들분, 남편분 연기 너무 잘하고 변호사로 나오는 뱅상분도 예민하고 날카로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인스타그램 있으신 분들은 다 팔로우 했습니다.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요일반님을 위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추락의 해부 보세요 하고 추천곡 추락의 해부 삽입곡인 50센트의 PIMP 추천합니다. 하고 3개 추천 보내주셨네요. 전부 다 메모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아주 재미있을 것 같고 특히 저는 애프터 선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왜냐하면은 저는 영화를 보면서 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상에서 막 울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영화가 싸대기를 때려주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자고로 영화란 얼마나 울고 나왔는가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분출했는가 그걸로 저는 별점을 매깁니다. 그래서 다크나이트 그 라이즈를 보고도 저는 눈물을 흘렸고 웬만하면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봐요. 그 눈물을 흘리는 영화라고 하니 제가 또 여러분에게 강추하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얘가 개봉한 지가 언제 영화지? 21년에 미국에서 개봉했고 22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었네요. 컴온이라는 영화를 추천합니다. 이게 그 호아킨 피닉스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굉장히 뭐랄까 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란 무엇인가 대충 그런 거에 대한 영화인데 뭐 말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보시면은 좋아요. 보십시오. 컴온 추천드리고 그렇게 해서 일단 슬펐던 영화 메모해 두었고 축구 다큐가 카타르 월드컵 다큐가 벌써 나왔군요. 이런 넷플릭스 다큐들은 좀 흥미로워 보이는데 재미없다고 하긴 아무튼 흥미로워 보이긴 하나 별거 없는 다큐가 있고 진짜 잘 만든 다큐가 있고 해서 제가
다큐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함부로 못 보겠는 게 있어요. 넷플릭스 다큐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추천 한번 찍먹해보신 선발대 여러분의 그런 게 아주 소중합니다. 막 스포츠 다큐들 되게 많잖아요. 그 포뮬러 1 다큐도 있고 저 뭐지? 그 농구 다큐도 있고 뭐 종목별로 다 있는데 다큐 추천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면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축구 다큐 캡틴스 오브 더 월드도 한번 봐봐야겠네요. 근데 요즘 제가 축구에 관심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제가 한때는 피파라는 게임을 엄청 열심히 하고 축구도 열심히 봐가지고 진짜 전 세계에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전부 다 알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피파 그 FC24라는 게임을 사가지고 열심히 문바랑 이제 하고 놀았는데 어떤 팀에 어떤 선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요즘 어떤 선수가 잘하는지 뭐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겠어서 그래서 좀 재미가 많이 떨어지곤 하는 그런 시점이지만 다큐는 또 그 이게 주제가 축구와 관련된 것이지만 다큐는 인간이 살아가는 결국 그 어떤 뭐랄까 원칙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결국 그 답을 내주는 것이 좋은 다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또 한번 찍먹해 보겠습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1971 음악이 모든 것을 바꾼 해 그거를 제가 매일 아침 먹으면서 한 편씩 봐가지고 지금 마지막 편 빼고 다 봤거든요. 역시 강추합니다. 그 에미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제 생각엔 에미상뿐만 아니라 에비상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훌륭한 다큐. 우리가 우리 그 저희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런 음악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었고 이 음악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다큐입니다. 애플 TV 플러스에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많이 들었던 영화 추락의 해부. 이것도 뭔가 그 추락사 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니까 무섭긴 한데 그게 메인이 아니겠죠? 약간 나이브스 아웃 같은 느낌일까? 누가 범인일까 하는 그런 영화라면 또 흥미로울 것 같은 그런 3개 추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영화와 다큐 추천 사연들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요들송 안에서 일찍 끝내고 튀려고 했는데 결국 11시 27분이네요. 뭐 재밌게 했으니 된 거지요. 오늘은 요들송을 안 하면은 귀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보내주신 모든 추천곡을 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지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추천곡을 전부 다 듣고 바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퇴근이라고 하지만 저는 또 오늘도 연구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 음악과 장비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 그만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라디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곱셈추위가 이 곱하기로 추운데 이게 곱셈추위는 영하 6도잖아요. 그러면 영하 36도의 체감이 오기 때문에 곱셈추위랍니다. 그래서 곱셈추위 더더욱 그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시고 개학한 여러분들은 학교도 잘 다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잘 듣고 꿈 깨요. Love is when you try to place it out your mind, but you can't turn the radio. Baby, I don't deserve it, but I'll give you all I got. I don't know what you heard about me, but a bitch can't get $1